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당뇨에 대한 마음가짐과 그 음식과 혈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 고사성어 중에 세홍지마라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세홍지마에 대해서 제가 약간 각색을 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홍지마는 그 이런 내용입니다. 중국 변방에 말을 키우는 노인이 한 명 살았습니다. 근데 이 말이 어느 날 말 울타리를 뚫고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노, 말을 잃어버렸네, 어떻게 하면 좋노,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이 뭐 말을 이런 게 뭐 나쁜 건가 좋은 건가 이렇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며칠이 지난 후에 이 말이 다른 말을 데리고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말이 한 마리가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야 이렇게 기쁜 일이 있나, 말이 두 마리가 됐네, 얼마나 좋아 하니까 이 노인이 또 그게 좋은 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참 있다가 노인에는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아들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또 와서 이 말 때문에 자식 다리 부러졌다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노인이 그게 나쁜 일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장정들을 다 징집됐는데 이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다는 이유로 징집해서 배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또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노인은 말을 잃어버릴 때나 말이 또 한 마리의 말을 더 데리고 왔을 때나 항상 좋다 나쁘다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세용지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 당뇨 환자, 저 같은 당뇨 환자들에게 한번 접목을 시켜보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은 마음의 작용일 뿐입니다.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당뇨병 환자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미래에 합병증이 일어날 거야. 미래에 뭐 어떤 아픈 상황에 대해서 빨리 죽을 거야. 이런 건 다 미래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은 가장 중요한 게 현 시점입니다. 자, 보십시오. 당뇨병이 생겼다는 얘기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뭐 식습관이 잘못됐다거나 뭐 운동을 부족했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현재 당뇨병이 와 있는 겁니다. 근데 미래는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당뇨병이 합병증이 올 수도 있고 건강하게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뇨병 환자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현재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 것인지에 키포인트를 맞추시면 됩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미래에 대한 상상은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을 바꾸지 않는다면 보시는 그림은 제가 14년도에 혈관 조영술, 그 협심증이 와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은 혈관 조영술을 하기 전에 사전 작업을 하는 거고 오른쪽 그림은 혈관 조영술 후에 심장에 스탠드를 박았고요. 그때 회복실에 있는 모습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당뇨병 환자들은 알고 있는 그 현 시점에서 뭔가 바뀌지 않는다면 저와 같은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을 돌아보면서 현재 시점이 과거의 행동한 습관에 비해서 꼭 변화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와 같은 이런 게 생기지 않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이 뭐냐 하면 당뇨병 합병증 증상 중에 눈이 먼다든지
콩팥의 기능이 떨어져서 그 콩팥 기능이 망가진다든지, 말초신경들이 죽어서 손가락, 발가락을 절단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합병증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현재 시점이 바뀌지 않고 합병증이 와서, 예를 들어서 눈이 멀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눈이 먼 상태에서 아무리 당뇨 병을 극복하기 위한 혈당 조절을 하더라도 눈이 먼 것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병증을 안 앓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당뇨병이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시점이 가장 좋은 시점이고, 지금 시점이 꼭 과거의 습관을 바꿔야 할 시점이다. 그래서 꼭 현재 시점에서 고민하셔서 과거의 나쁜 습관들을 바꿔서 변화하셔라.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꼭 혈당 측정기 구입하셔서 본인이 섭취하는 모든 음식에 대한 혈당을 측정해서 음식별 혈당 상승 수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아야지만 과거의 나쁜 습관을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음식별 혈당 상승 수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모든 걸 다 확인함에 있어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전에 사전 지식이 있으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약간 정리를 했습니다. 그 혈당이 높이는 음식은 당질이 많이 포함된 음식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먹는 식사 중에 흰쌀밥, 현미밥, 떡 같은 이런 밥류, 그 다음에 식빵 등 각종 제과 제빵류. 저도 요리를 하면서 제과 제빵을 몇 번 해봤는데 밀가루와 설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빵도 굉장히 혈당을 높이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동, 소면, 짜장면 같은 면류인데, 저도 짜장면 엄청 좋아하는데 짜장면 끓은 지가 한 8년 됐습니다. 특히 이제 또 감자류, 전분, 고구마, 뭐 감자튀김 이런 거, 그 다음에 기타로는 옥수수, 우유가 또 유당이 있어서 생각보다 많이 튀고요. 카레가루는 저기 시판되는 카레 만들 때는 쓰는 카레가루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전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혈당을 높이는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자세히 보시면 탄수화물 음식들은 대부분 거의 100% 혈당을 높이는 음식에 속합니다. 그러면 혈당을 높이지 않는 음식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당질이 적게 포함된 음식인데요. 특히 콩류 중에 연두부, 두부, 완두콩 등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부를 좀 안 좋아해서 두부를 참 많이 시도했는데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두부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혜택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류인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우리가 먹는 고기류들, 특히 양념을 하지 않는 고기류들, 그냥 구워 먹는 고기류들이 당질이 적게 포함돼서 혈당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선류들도 이제 고등어, 참치 이런 것들인데, 이것들은 주로 이제 양념을 하지 않고 이제 소금구이처럼 구이해서 먹는 것들. 유제품 중에 그 당혈당을 높이지 않는 음식이 있는데 치즈입니다. 그래서 우유를 못 먹는 사람들은 치즈를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혈당 조절 식이요법을 할 때 그 치즈를 꼭 그 간식처럼 먹었습니다. 과자 대신에. 그 치즈는 아무리 먹어도 혈당이 안 높이기 때문에 그 치즈류를 굉장히 쌓아놓고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기타로 뭐 달걀, 각종 버섯, 김, 미역 등 다시마는 많이 드시면 혈당을 좀 높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혈당을 적게 높이는 음식들은 주로 지방, 단백질 음식들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헬스 하시는 분들이 단백질 식사를 많이 하시는 이유가 근육도 키워주지만 그 혈당을 높이지 않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면 식사요법을 할 때 기본 개념을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식사를 할 때 밥이 있고 국이 있고 반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질이 높은 음식의 흰 살밥류를 두부나 연두부류 같은 두부 음식으로 교체를 하시면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념갈비 이제 고기류를 드실 때 양념하지 않는 뭐 삼겹살이나 수육, 뭐 목살 이런 것들을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인 중에 가장 끊기가 했던 게 이제 달달한 커피, 뭐 모카라떼, 라떼 같은 것들인데 이거를 먹을 상황이 생기시면 원두커피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그냥 원두커피 드시면 됩니다. 뭐 커피 싫어하시는 분들은 뭐 녹차라든지 보리차 이런 종류의 설탕이 들어가지 않는 음식들을 대체 식품으로 드시면 혈당 그 조절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그 8월 2일부터 8월 6일까지 식후 1시간 혈당을 재어 봤습니다. 봤는데 저는 이제 아침을 안 먹기 때문에 아침은 없고요. 8월 2일 날은 점심 때 깜빡 잊고 안 쟀습니다. 8월 5일 날은 저녁 때 안 쟀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식사 후에 1시간 쟀는데 8월 6일 날이 여기 146인가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한 120대 언더로 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상시에 관리가 되면 당활력 색소가 6.0 이하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 혈당계를 구입하셔서 이것도 한번 재시면 본인의 하루에 혈당이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눈으로 볼 수 있어서 관리하기가 쉽고요. 만약에 8월 6일처럼 제 기준이 140 이하인데 140이 넘어갈 경우에는 음식이 무엇이 들어갔는지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때 제가 8월 6일 날 점심 때 혈당이 146인가가 나오고 가서 먹었는지 뭐 먹는지를 갖다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주로 저는 밥 대신에 야채 샐러드를 먹습니다. 양파, 당근, 그다음에 오이. 그때 먹었던 데는 그 파프리카 노란색, 빨간색 파프리카를 또 추가해서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당질에 관련 음식 책자를 보니까 파프리카가 혈당을 좀 높이는 당질이 좀 많다고 해서 이거를 요거 난 이후에 한번 빼서 먹어봤는데 혈당이 142까지 올라가지 않아서 지금 현재 빼서 먹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거를 해보시면 본인이 식사하는 것 중에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추적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정량적인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네이버를 좀 분석해서 찾았는 건데 이렇게 이거는 서울 아산병원 당뇨병 센터에 자주 하는 질문 중에서 발췌를 한 겁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식사 후에 1시간 혈당을 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걸 보시면 정상인 경우에는 1시간 정도에 이뤄서 최고조에 이르고 그 뒤로 점차 감소해서 2시간에서 3시간 지나면 식사 전 혈당으로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밑에 보시면 제2형 당뇨의 경우에는 뭐 인슐린 분비 지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정상인에 비해 식후 혈당이 더 높아진다. 그래서 적정한 시기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견해가 다르나 일반적으로 식후 2시간은 당뇨인에게 혈당이 가장 높은 오르는 시기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구자마다 견해가 다르다는 의미는 저같이 혈당 조절이 되는 사람들은 1시간에 피크 치고 혈당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은 2시간에 피크 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1시간을 했다고 해서 1시간 하지 마시고 전에 영상도 말씀드렸다시피 1시간도 재보시고 2시간도 재보셔서 본인한테 어느 시간대가 가장 혈당이 높은지를 확인하셔서 그 시간대에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당뇨병 환자들이 병원에 가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살을 빼라고 합니다. 근데 식이요법을 하면 그러니까 당질이 적은 음식을 먹어서
혈당 조절이 되면 살은 저절로 빠집니다. 당뇨병 환자가 살이 뺄 수 있는 또 쉬운 방법, 쉬운 것 중에 하나가 혈당 조절만 하면 살은 저절로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 식이요법을 우선으로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 왼쪽 그림은 14년도에 이때가 한 96kg 정도 나갈 때고, 요 18년도의 사진은 이게 한 80, 79 정도 나갈 때 사진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15kg 정도, 16kg 정도, 15kg 정도 이게 저절로 빠졌습니다. 운동을 특별히 해서가 아니고 식사요법을 통해서 당 혈당도 조정하고 부수적으로 살도 빠진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저희들이 운동을 할 때 그 특히 달리기를 저도 많이 했는데, 달리기를 살 뺀다고 하면 그 살을 빼본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야, 살부터 빼고 달리기 연습을 해라.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살을 빼기 위해서 달리기를 하는데 무슨 살을 어떻게 또 빼라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운동을 하려면 살을 빼고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무릎이라든지 이런 데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식사요법을 먼저 시행하시면서 운동은 부수적으로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도 운동을 할 때 보면 살찌신 분들이 달리기를 허헉거리면서 노동을 하시는데 참 보기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해주면 또 이렇게 또 괜히 화를 내시니까 말은 해드리지 않는데, 이 본 영상을 빌어서 살부터 빼시고 운동하시고, 당뇨병 환자는 혈당 조절만 되면 살은 저절로 빠진다, 이렇게 한 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두서없이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당 조절을 하기 위해서 혈당 조절 식이요법을 먼저 해야 되고요. 식이요법의 기준은 당질이 많은 음식을 배제시키고 당질이 적은 음식으로 자기 식사를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라면을 못 드시는 거, 그 다음에 콜라, 뭐 사이다 이런 것들을 못 드시는 분, 못 드시니까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저도 그래서 저도 콜라를 예전에 하루에 한 1.5리터짜리 거의 한 개를 먹어 치웠거든요. 근데 그거를 뭘로 바꿨냐면, 처음에는 이게 탄산수, 이 설탕이 들어가지 않는 그냥 탄산수로 교체를 해서 좀 습관을 들였고요. 진짜 단 거를 먹고 싶으면 뭐 제로 콜라, 제로 펩시 콜라, 뭐 나랑드 사이다 이런 것들을 먹습니다. 그러면 혈당이 튀지 않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교체를 하셔서 본인에 맞는 음식들이 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음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꼭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식습관 안 바꾸시면 예전에 본인이 그랬던 것처럼 병원에 실려갑니다. 저는 운이 좋아서 살았지만 병원에서 의사가 그랬습니다. 운이 좋아서 살았다고. 살았지만 가실 수 있습니다.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 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 지금이라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식이요법을 하나하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주 즐겁게 보내시고, 지금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는 날짜가 8월 9일인데요. 비가 무척 많이 왔습니다. 비 오시는데 재산 피해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